잘못된 자세와 그 결과. 60대 이상 한국인을 위한 이야기. 제가 어렸을 때 엄마는 항상 저를 바로잡아 주셨어요. 딸, 똑바로 앉아. 등이 대나무처럼 돼야 해. 엄마는 서울의 좁은 부엌에서 두부국을 휘저으며 저녁 김치를 썰 때, 제가 책상에 앉아서 숙제를 하거나 그림책을 읽을 때 구부정하면 엄한 눈초리로 저를 보셨어요.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걱정이 가득했고, 세탁과 텃밭일로 굳은 손은 능숙하게 움직이며 곁눈으로 저를 살폈죠. 늘 오래된 꽃무늬 앞치마를 입고 백발이 섞인 머리를 깔끔한 쪽으로 묶으셨어요. 빗달에 반짝이는 머리카락이 기억나요. 가끔 숟가락을 내려놓고 다가와 제 어깨를 부드럽게 들어올려 똑바로 앉는 법을 보여주시거나 등을 살짝 치며 바로잡으셨어요. 그때 저는 한숨만 쉬었죠. 엄마의 잔소리일 뿐이라 생각하고 엄마가 냄비로 고개를 돌리거나 우물에서 물을 기르러 마당으로 나가면 다시 구부정해졌어요. 똑바로 앉는 건 귀찮다고 느꼈고 엄마 발소리가 문 밖으로 멀어지거나 도라지 같은 옛 노래를 흥얼거리며 바빠지면 몰래 편하게 앉았죠. 하지만 이제 제 나이 60을 넘기고 오래 앉으면 등이 아프고 목이 돌아갈 때마다 삐걱대며 어깨가 보이지 않는 짐에 끌려 내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 그 말이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평생의 교훈이었음을 깨달았어요. 너무 늦게 알아차린 거죠. 그걸 깨닫게 된 건 인천에 사는 이모, 김혜진의 아픈 이야기를 통해서였어요. 구부정한 습관이 그녀를 만성 통증 속에 가뒀죠. 혜진 이모는 손재주가 뛰어나고 마음이 따뜻한 분이었어요. 67세에도 그녀는 평생 바느질을 했어요. 처음엔 공장에서 기계 소리와 천 염색약 냄새 속에서, 나중엔 집에서 이웃과 친척을 위해 엄마에게 물려받은 70년대 낡은 재봉틀을 썼죠. 그녀의 방은 그녀만의 작은 세상이었어요. 재봉틀이 있는 책상, 실과 천 조각 상자들, 창틀엔 아침마다 물을 주는 제라늄 화분이 있었죠. 이모는 재봉틀 앞에 몇 시간씩 앉아서 체온에 몸을 기울였어요. 어깨는 앞으로 굽고 등은 어린 시절 할머니 댁 마을에서 본 낡은 다리처럼 둥글게 됐어요. 손가락은 바늘을 능숙하게 다뤘고 세월과 잔주름에도 불구하고 안경 없이도 매스티치를 예리하게 봤어요. 이렇게 해야 실에 가까워서 편해? 제가 귤 바구니나 갓 끓인 콩나물국을 들고 가서 잠깐이라도 등을 펴보라고 하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안경을 쓰는 걸 자랑스럽게 거부하며 손이 더 잘 봐라고 했죠. 작은 방은 실, 기계 기름, 열린 창으로 들어오는 풀 냄새로 가득했어요. 페달 소리는 그녀 삶의 음악 같았죠. 리드미컬하고 진정시키는 시냇물 소리나 시계 초침처럼요. 하지만 지난 겨울 이모가 전화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등이 너무 아파서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 모기돌처럼 굳었어. 누가 쇠로 조이는 것 같아. 저는 뜨던 손녀의 옷을 내려놓고 도시를 가로질러 달려갔어요. 가슴이 불안으로 조여들었죠. 도착했을 때 이모는 낡은 벽지로 둘러싸인 작은 침실에서 딱딱한 매트리스에 누워 있었어요.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편한 자세를 찾으려 했지만 움직일 때마다 신음이 새어나왔고 저를 놀라게 하지 않으려 참았어요. 생기 있던 눈은 흐릿했고 지난 설날 제가 준 모직 담요 끝을 힘없이 쥐고 있었죠. 병원에서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수년간 잘못된 자세로 근육이 만성적으로 긴장되고 척추가 휘었어요. 완전히 고칠 순 없고 통증을 줄이고 악화를 늦출 뿐이에요. 약, 멘톨 냄새 나는 연고 물리치료를 처방받았지만 이모는 여전히 구부정하게 걷고 시장에서 싼 값에 산 손잡이 다른 지팡이를 짚어요. 공허한 눈빛으로 먼 곳이나 먼지 쌓인 재봉 도구를 보며 엄마 말 듣고 똑바로 앉았으면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 텐데 라고 중얼거리는 걸 봤어요. 그 말은 제가 무시했던 엄마의 가르침의 메아리 같았고 이모를 볼 때마다 더 강하게 설득하지 못한 죄책감이 찔렀어요.
그 이야기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했어요. 저도 자주 구부정했죠. 손주들 꽃과 구름 무늬 스웨터를 뜰 때 책상에 앉아서, 담요를 덮고 TV 드라마를 볼 때 소파에서요. 오래 앉으면 등이 무거운 돌에 눌린 듯 아프고 어깨는 보이지 않는 밧줄에 땅으로 끌려 내려갔어요. 목은 움직일 때마다 가을 산책길 낡은 가지처럼 삐걱였고 손이 저리며 나이 탓, 방추위 탓으로 돌렸죠. 가끔 등을 풀려고 일어나 방을 몇 걸음 걷고 기지개를 켰지만 곧 다시 앉았어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죠. 알아보려고 강남구 보건소에 갔어요. 허브차 냄새와 노인들의 조용한 대화, 일상, 국 레시피, 이웃 소문 가 떠돌았죠. 이 박사님 70대쯤 된 미소, 좋은 백발 노인이 꼬리처럼 묶은 머리를 하고 사무실에서 직접 끓인 유자차를 작은 구름 무늬잔에 따라주며 설명했어요. 구부정하거나 삐딱하게 앉으면 등과 목 근육이 불균등하게 긴장되고 척추가 휘며 신경이 눌려요. 나이 들면 뼈와 근육이 젊을 때처럼 탄력이 없어 스스로 회복 못해 만성 통증이 돼요. 한국의학협회 자료를 보여줬어요. 등, 목,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노인의 60%가 잘못된 자세 때문이고 40%는 만성질환으로 이어져 지속치료, 약, 심하면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바람에 수년간 휘어진 나무 같아요. 노력 없이 곧게 못 펴고 때론 불가능하죠. 슬픈 눈으로 저를 보며 말했고 제 몸뿐 아니라 놓친 시간, 건강을 당연시한 태도, 늦기 전에 돌봐야 함을 말하는 듯 했어요. 제 마음을 울린 또 다른 이야기는 대전 이웃 박영태 아저씨의 일이었어요. 72세인 그는 평생 회계사로 책상에 앉아서 서류 더미, 계산기, 스카치 테이프로 고친 낡은 전화기를 다뤘어요. 키가 크고 목소리가 커서 아파트 복도에 울렸죠. 이웃과 농담하며 예시이야기를 했지만 자세는 앉아서 일한 세월을 드러냈어요. 책을 읽을 때 코가 종이를 닿을 듯 구부정했고 축구를 볼 때 의자에 구부정히 앉아서 턱을 괴거나 팔꿈치를 무릎에 댔어요. 낡은 안경집의 안경은 작은 글씨에만 썼죠. 이렇게 해야 잘 보여. 제가 똑바로 앉거나 등에 베개를 대라고 하면 웃었어요. 방은 낡은 신문과 잡지로 어지럽고 책상엔 식은 차 한 잔이 늘 있었죠. 벽엔 산 풍경 달력이 걸려 있었어요. 어느 날 문을 두드리며 손이 저리고 바늘로 찌르는 듯해 등이 아파 밤에 잠을 못 자라고 했어요. 피곤한 얼굴, 잠 못 잔 붉은 눈, 평소 활기와 달리 조용한 목소리였죠. 병원에 가자고 설득했고 척추 휘어짐이 목신경을 눌렀어요. 구부정한 자세 때문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마사지, 온찜질, 운동을 처방받았지만 예전 가벼움은 없어요. 이제 계단 난간이나 벽을 잡고 천천히 걸어요. 통증 없이 탐정 소설을 읽거나 축구를 보던 날을 그리워하며 먼지 쌓인 책더미를 보며 후회로 가득 찬 눈빛을 보였어요. 아내 말 들었어야 했어. 똑바로 앉으라던데 웃기만 했지. 제 어린 시절 친구 부산의 최순옥의 이야기도 충격이었어요. 64세인 그녀는 평생 천가게에서 일하며 실크라면을 골라줬어요. 의자에 삐딱하게 앉아서 높은 선반에 손을 뻗거나 돈 세고 주문 적을 때 팔꿈치에 기댔죠. 이렇게 하면 등이 덜 피곤해. 제가 똑바로 앉거나 등을 받치라고 하면 웃었어요. 가게는 빨강, 파랑, 금색 천으로 가득했고 그녀는 할머니도 시장에서 천을 팔았다며 자랑했죠. 작년에 눈물로 전화했어요. 고개를 못 들고 목이 아프고 허리가 부서진 듯해 목소리가 떨리며 울음을 참았어요. 달려가 보니 의자에 앉아서 손을 무릎에 얹고 창백한 얼굴로 아파했어요. 병원에서 경추골관절염과 척추변이가 잘못된 자세 때문이라 했어요. 일을 그만두고 움직일 때마다 삐걱대며 피부에 자국을 남기는 목 보호대를 착용해요.
심각한 줄 알았으면 동상처럼 앉았을 거야. 천을 넘기고 잔돈을 세던 손이 차를 따르거나 단추를 채울 때 떨렸고 활동적이던 삶의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어요. 청주의 윤민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최근 들었어요. 69세인 그는 수학교사로 낡은 창문빛이 비치는 목자의 방에서 숙제를 검사했어요. 어깨가 귀에 닿을 듯 구부정했고 머리는 숫자와 공식에 파묻혔어요. 젊을 때부터 그랬어. 마당에서 비둘기에게 빵 부스러기를 주며 웃었어요. 학생 이야기나 어린 저와 오빠에게 문제를 풀게 하던 따뜻한 목소리와 빛나는 눈이 기억나요. 지난 여름 오래된 잡지를 확인하다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다리와 등이 말을 안 들어 넘어졌어요. 종이와 부스러기가 흩어졌고 이웃이 구급차를 불렀어요. 척추 디스크 탈출증이 오래된 휘어짐 때문이라 했어요. 이제 삐걱대는 보행기를 쓰고 사소하다 생각했는데 손주를 안을 수도 없어 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생기 있던 눈빛이 꺼졌고 마당에서 노는 아이들을 보며 마음까지 아픈 듯 했어요. 광주의 사촌 이영미의 이야기도 있었어요. 62세인 그녀는 사무실에서 문서를 치고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기 쪽으로 삐딱하게 앉거나 모니터로 기울었죠. 이렇게 해야 빨라. 제가 똑바로 앉거나 의자를 높이라고 하면 미소 지었어요. 낡은 서류와 싸구려 커피 냄새가 나는 사무실에서 늘 바빴죠. 최근 오른쪽으로 고개를 못 돌리고 잠잘 때도 등이 아파라며 약한 목소리로 전화했어요. 숨소리가 무거웠죠. 병원에서 만성 근육 긴장과 척추 변이가 자세 때문이라 했어요. 쓴맛 나는 진통제를 먹으며 이모 말 한번 들었으면 안 그랬을 텐데 라고 했어요. 키보드를 빠르게 치던 손이 약병을 여느라 느려졌고 일을 못하게 된 걸 받아들이기 힘들어 했어요. 대구의 오랜 지인 장수호 할아버지의 경우도 있었어요. 이른한 새인 그는 몫으로 가구를 만들며 톱밥과 락카 냄새 속에 살았어요. 설계도나 판자를 깎을 때 구부정했고 등이 활처럼 굽었어요. 디테일이 잘 보여. 부엌 의자를 사러 가면 웃으며 말했죠. 작업장은 도구와 민요를 틀던 낡은 라디오로 가득했어요. 지난달 어깨 위로 손을 못 들고 등이 아프다고 했어요. 손이 떨리며 미완성 의자를 보여줬죠. 병원에서 척추측만증과 변형이 자세 때문이라 했어요. 직접 깎은 지팡이를 짚고 일 덜 하고 등을 생각했어야 했어라며 빛나던 눈빛이 흐려졌어요. 이 이야기들은 제 습관을 바꾸게 했고 이 박사님에게 배운 것과 제가 시작한 걸 나누고 싶어요. 간단한 운동과 조언은 추운 날 따뜻한 빛, 어린 시절 엄마 목소리 같은 구원자예요. 이제 똑바로 앉아요. 엄마가 말한 대나무처럼 등을 곧게 하고 시장에서 10,000원에 산 작은 베개를 허리에 대요. 꽃무늬 면으로 된 구름처럼 부드러운 베개가 등을 자연스럽게 받쳐 휘거나 둥그러지지 않게 해요. 뜨개질이나 TV를 볼 때 어깨가 앞으로 내려가지 않게 누가 밧줄로 뒤로 당기는 듯 보이지 않는 실이 머리를 천장으로 끌어올리는 듯 상상해요. 키가 크고 자신감이 생기며 젊어진 기분이에요. 매일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워요. 아침이나 점심 후 소파에서 일어나 하늘을 향해 손을 뻗고 천천히 내려요. 등이 펴지고 어깨와 목 긴장이 풀려 무거운 쇼를 벗은 듯해요. 앞으로 숙여 바닥에 인사하듯 몇 초 유지하면 허리 무거움이 보이지 않는 돌 가방을 벗듯 사라져요. 어깨를 뒤로 10번씩 돌리면 근육 뭉침이 풀리고 따뜻함이 느껴져요. 오래 앉으면 발가락을 피아노 치듯 움직이고 발목을 좌우로 5번 돌려 피가 다리에 정체돼 등을 끌어내리지 않게 해요. 제자리 걸음으로 무릎을 5분간 높이 들며 아리랑 같은 민요를 틀어요. 어린 시절 엄마와 들판을 걷듯 공기를 마시며 몸을 깨우고 기분이 맑아져요. 등이 아프거나 무거우면 바닥에 부드러운 매트를 깔고 앉아서 다리를 뻗고 발끝을 향해 천천히 손을 뻗어요. 긴장 없이 숨을 쉬며 몸과 대화하듯이요.
등과 다리가 비후 어린 가지처럼 유연해져요. 바로 닿지 않아도 매일 나아지는 느낌이에요. 목 운동은 똑바로 앉아서 턱을 가슴에 대고 천장 보며 천천히 5번 반복해요. 누가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긴장이 풀리고 삐걱거림이 줄어요. 손주에 0.5kg, 아령을 양옆으로 10번 들어 어깨를 강하게 해 구부정함을 막아요. 아령 없으면 물병이나 사과로 대신해요. 의사님은 30에서 40분마다 일어나라 했고 아침차처럼 습관이 됐어요. 방을 걷고 부엌까지 가서 어린 시절 엄마와 우물로 가듯 공기를 주어요. 책, 전화, 리모컨을 멀리 두고 뻗으면 몸이 펴져요. 책상이나 뜨개질 때 할머니의 낡은 나무 발판을 발밑에 두고 무릎을 직각으로 해 등이 고다져요. 밤엔 따뜻한 손으로 어깨를 5분간 원을 그리며 문지르고 시장에서 산 라벤더 오일을 떨어뜨려 피로를 풀어요. 벽 운동도 해요. 등을 대고 어깨와 뒤통수를 붙이고 1분간 숨을 고르며 어린 시절 엄마 눈빛을 떠올려요. 엎드려 팔꿈치로 가슴을 열쳐들면 호흡이 자유로워져요. 배 운동은 배 깔고 손발을 5초씩 5번 들어 등을 강하게 해요. 목이 뻣뻣하면 귀를 어깨로 10초씩 기울여요. 자는 자세도 봐요. 높은 베개 대신 꽃무늬면 평평한 베개로 바꿔 목이 편하고 아침 통증이 없어요. 의자에선 다리를 꼬지 않고 바닥에 댄 발로 땅을 느껴요. 온찜질로 뜨거운 물에 적신 수건을 허리나 목에 10분 올려요. 깊게 숨을 5번 쉬며 긴장을 날려요. 오래 서면 다리 무게를 옮기고 무릎을 살짝 굽혀요. 손을 등 뒤로 묶어 10초 내려 가슴을 펴요. 말아놓은 수건을 등 아래 두고 5분 누워요. 10분 마당 산책하며 등을 곧게 해요. 작은 공을 써요. 공을 등에 대고 벽에 기대어 위아래로 움직여요. 양말로도 가능해요. 손을 가슴에 얹고 몸통을 좌우로 5번 돌려요. 문틀에 손을 대고 앞으로 10초 기울여요. 등이 피곤하면 무릎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10초 있어요. 고양이 자세로 4발로 등 굽히고 펴기를 5번 해요. 등바디 의자나 접은 담요를 써요. 바닥 닦을 때 쪼그려 앉아요. 이 습관들이 제 몸을 바꿨어요. 등이 덜 아프고 목 삐걱거림이 줄고 어깨가 가벼워졌어요. 걸음이 자신감 넘치고 덜 피곤해요. 남편도 신문 읽다 스트레칭을 따라해 통증이 줄고 잠이 깊어졌다고 했어요. 센터에서 자세를 바로잡은 이들은 통증과 피로가 덜하고 진통제를 끊었다고 했어요. 부산병원 통계는 자세 교정으로 만성 통증이 25%, 손저림이 15% 줄었다고 했어요. 대전 김순희 할머니는 스트레칭으로 통증 없이 잠을 자고 인천박 할아버지는 똑바로 걷기로 힘이 돌아왔다고 했어요. 광주 이우디 씨는 벽 운동으로 두통이 사라졌다고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을 똑바로 앉게 하고 대나무 같은 등을 만들어 이 운동을 해보게 하길 바래요. 통증 없는 가벼운 날들이 어린 시절처럼 웃으며 햇볕 아래 달리던 때처럼 되길요. 들어줘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